1979년 이전 이란과 이스라엘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친구였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이란 비밀경찰의 훈련을 도왔고 두 나라의 군인들은 같은 교관에게 전술을 배웠습니다. 테헤란에는 이스라엘 대사관이 있었고 이란산 석유는 이스라엘 항구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당시 이란의 황제 팔레비 샤는 중동에서 미국의 가장 충실한 동맹이었고 이스라엘은 그 체계의 한 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나라는 서로에게 탄도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이 됐을까?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1979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해에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1979년 2월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가 이끄는 이슬람 혁명 세력이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렸습니다.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었다. 이것은 이란의 정체성 자체가 바뀐 사건이었습니다. 호메이니는 집권하자마자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도 위에서 지워져야 한다. 그리고 곧바로 테헤란의 이스라엘 대사관 건물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 넘겨주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외교 관계가 하룻밤 사이에 증오의 선언으로 대체됐습니다. 호메이니의 이슬람 혁명은 단순한 반항정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과 서방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전체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그 질서의 중동 내 핵심 거점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이 반서방 이데올로기와 완벽하게 결합했고 이스라엘 혐오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정치적 정체성의 핵심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전략이었습니다. 종교적 신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랍 세계와 무슬림 대중에게 우리가 팔레스타인의 진정한 수호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정치적 도구였습니다. 이란은 시아파 국가이고 아랍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이라는 의제를 통해 수니파 아랍 세계 전체에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란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욕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헤즈볼라는 1982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했을 때 이란 혁명수비대가 레바논으로 들어가 훈련시키고 자금을 댄 무장 세력이 바로 헤즈볼라입니다. 오늘날 헤즈볼라는 레바논 정규군보다 강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만 발의 로켓과 미사일을 이스라엘 북쪽 국경 너머에 겨누고 있습니다. 이란의 손, 이란의 목소리, 이란의 전선입니다.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는 원래 수니파 조직으로 이란과 이념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파괴라는 목표 앞에서 이데올로기 차이는 부차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이란은 하마스에 자금과 무기를 제공했고 이것이 2023년 10월 7일의 공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이스라엘과 서방의 주장입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으며 홍해를 봉쇄하고 이스라엘을 향해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예멘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이 구축된 것입니다. 이라크 친이란 민병대는 이라크 내에서도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민병대들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익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 구조를 저항의 축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방에서 조여오는 포위망입니다. 이 전략의 천재성은 이란이 직접 싸우지 않으면서도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소진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단순한 위협이 아닌 실존적 위협으로 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핵입니다.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은 195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팔레비 시대에는 미국의 지원 아래 시작됐지만 혁명 이후에도 프로그램은 계속됐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 이란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비밀리에 운영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핵무장한 이란은 이스라엘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악몽입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면적은 경기도와 충청남도를 합친 것보다 조금 큽니다. 핵폭탄 한두 발이면 국가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략가들은 이란이 핵을 실제로 쓰지 않더라도 핵 보유 자체가 이란의 대리전 전략의 절대적인 보험막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타격하는 것을 항상 옵션으로 열어두었습니다. 2010년 전후 이란의 핵시설 원심분리기를 파괴한 사이버 무기 스톡스넷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이란 핵과학자들을 표적 암살했습니다. 모함마드 파크리자대 같은 핵물리학자들이 테헤란 외곽에서
원격 조종기관총에 사살됐습니다. 수십 년간 그림자 속에서 진행되던 전쟁이 2024년에 마침내 공개 충돌로 번졌습니다. 2024년 4월 1일, 이스라엘은 시리아 다마스쿠스의 이란 영사관 건물을 공습해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장성 여러 명을 사살했습니다. 외교 공간에 대한 공격이었다. 이란은 이것을 이란 영토에 대한 직접 공격으로 간주했습니다. 4월 13일 밤, 이란은 역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공격했습니다. 300개 이상의 드론과 미사일이 이란 본토에서 발사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방공망, 미국, 요르단, 영국의 지원으로 대부분 요격됐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란이 처음으로 대리전이 아닌 직접전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며칠 후 이란 이스파한 근처를 역습했습니다. 이란 핵시설 근처였습니다. 두 나라는 서로 자국 피해를 최소화하며 보고했지만 세계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 교환이 의미하는 바는 큽니다. 심리적 억지선이 무너진 것이다. 서로 직접 공격할 수 있다는 전례가 생겼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클 수 있습니다. 외부의 전쟁 못지않게 이란 내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 붕괴는 국제 제재의 누적 효과가 이란 경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란 리알화는 지난 10년 사이 가치의 90% 이상을 잃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40에서 50%를 오르내리고 청년 실업률은 공식 수치만으로도 25%를 넘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뇌물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사회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2022년 9월 22세 여성 마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체포된 뒤 숨진 사건은 이란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여성, 생명, 자유를 외치는 시위가 수개월 동안 지속됐습니다. 혁명 이후 가장 광범위한 반정부 운동이었습니다. 정부는 폭력으로 진압했고 수백 명이 사망했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지도부의 위기는 2024년 5월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거론되던 인물이었습니다. 84세의 하메네이는 건강이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후계 구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란 내부에 팽배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단순한 군대가 아닙니다. 이란 경제의 핵심 분야를 장악하고 있고 정치에도 깊숙이 관여합니다. 이 조직은 이란의 국가 안에 있는 또 다른 국가입니다. 대통령이나 의회보다 훨씬 강한 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을 원하는 세력과 강경파 사이의 갈등이 깊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갈등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나 자원 경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충돌입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정당성 자체가 반이스라엘, 반미 이데올로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이스라엘과 화해한다면 그것은 1979년 혁명의 근본 이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부 체제 정당성이 흔들립니다. 이스라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한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 협상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나라 사이에는 미국, 러시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터키 등 수많은 외부 행위자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이 갈등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지속되는 것 자체가 특정 세력에는 이익입니다. 2025년을 넘어서는 지금 중동은 어느 때보다 불안정합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전쟁을 치르면서 레바논의 헤즈볼라와도 교전했고 이란과 직접 미사일을 교환했습니다. 한쪽 정면만이 아니라 사방의 전선을 동시에 상대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2024년 이스라엘의 집중 타격으로 수뇌부를 잃었고 당분간 약화됐지만 재건 중입니다. 이란은 직접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직접 전쟁은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리전도 점점 비용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약화되면서 저항의 축 전략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기회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직접 겨냥하는 데 쓰고 싶어 합니다. 일부 강경파는 지금이 이란 핵시설을 타격할 역사적 기회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디로 이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증오는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설계하고 가르치고 반복시켜서 만들어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적대감은 혁명 이데올로기와 지정학적 계산이 만들어낸 구조물입니다. 그 구조물이 얼마나 강고한지 그것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가 이 이야기의 진짜 비극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테헤란의 젊은이들은 VPN을 쓰며 이스라엘의 음악을 듣고 텔아비브의 어느 이란계 이민자는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정치가 나눠놓은 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사일은 오늘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갈등은 단순한 두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데올로기, 생존, 제국의 유산, 그리고 중동 전체의 미래가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그 진실을 직시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화염의 의미를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